안녕하세요, 아우디 엑스퍼트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MMI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MMI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시죠? MMI란 이러한 화면들을 아우디에서는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즉 MMI라고 부릅니다. 저와 함께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MMI라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제가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리다 보면 이 보시는 영상이 아마 5시간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자주 사용하실 것들만 제가 추려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홈 메뉴고요. 기본적으로 타일들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자, 각각의 기능이 있는 그런 버튼들이고, 만약에 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신다면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길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위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버튼들은 빠른 실행 버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메뉴에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여기 측면에서 바로 다른 메뉴로 넘어갈 수 있게끔, 여기 홈 버튼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여기 있는 퀵 메뉴도 고객님께서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라디오로 되어 있는데 나는 라디오를 별로 안 듣고 차량 설정하기를 좋아한다 하시면 차량을 길게 누르셔서 라디오 있는 곳과 맞바꿔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라디오가 없어지고 바로 차량 설정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도 보시면 화면을 아래로 내렸을 때 알림 센터가 뜨게 되는데요. 아우디 MM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 스피커 설정, 사운드 설정에 대한 내용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토미버키 모양을 누르면 MMI 설정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와이파이 모양 같이 생긴 이 아이콘이 있는데, 그냥 보시기 전에는 뭔가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인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버튼을 누르면 연결 관리자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와 어떤 디바이스 간의 연결 관계를 볼 수 있는 연결 관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전화를 한번 블루투스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핸드폰을 준비해 주시고요. 핸드폰에서 잘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블루투스를 길게 눌러주시면 블루투스 활성화 메뉴가 나옵니다. 이 상태로 두시고 전화 1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새 연결을 누르시면 지금 바로 디바이스가 검색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수립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지금 번호 보시면 서로 일치하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락처 접근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접근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전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기가 뜨게 되면 연결이 완료가 됐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사람 모양인데요. 되게 좀 궁금한 버튼이죠. 사람이 뭘 뜻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프로필 1, 2, 3, 4, 5, 6까지 1번부터 6번은 이제 개인 프로필. 쉽게 설명을 드려서 한 분이서 혼자서 이 차를 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끼리 운영을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고, 좀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혼자 타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앉은 키가 아침하고 저녁 퇴근할 때랑 앉은 키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때 프로필 1은 낮으로 설정을 해놓고 2는 저녁으로 설정을 해놔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이 프로필은 단순하게 이름만 표기되는 게 아니라 이 차에 있는 모든 설정 값을 이 프로필에다 다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기판의 레이아웃, 아니면 내가 열선을 몇 단으로 틀고 있는지, 아니면 에어컨 상태는 내가 지금 몇 도로 설정을 해놨는지, 시트 포지션의 상태는 어떤지, 지금 화면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의 컬러는 무슨 컬러인지, 이런 거를 다 개인적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도어 측면에 있는 셋 1, 2, 3이라는 이 메모리 시트가 운전자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지금은 이 프로필 버튼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조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필 1번
출근할 때는 이걸 낮으로 세팅을 해놓고, 제가 앉은 키가 많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커졌다 보니까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초록색으로 바꿔놔요.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할 때는 앉은 키가 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 2번은 저녁으로 해놓고 시트 포지션을 조금 더 올려놓고, 아무래도 야간에는 좀 기분 좀 내고 싶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세팅을 해놔서 퇴근할 때 되게 좀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퇴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있고 1번, 또 와이프도 가끔 이 차를 이용을 한다 그러면 2번 프로필에다가 와이프의 이름을 넣어놓고 와이프가 프로필을 세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필 설정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1번으로 세팅이 돼 있죠. 이 상태로 내가 설정을 다 바꿔놓고 그냥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면 그 상태가 그냥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타시는 분이 시동을 켜셔서 여기 있는 이 프로필 화면으로 오셔서 프로필 2를 누르신 다음에 또 설정을 저장을 이것저것 만지신 다음에 다시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시면 또 2번 프로필도 저장이 되는 이런 되게 간단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너무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게스트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술을 좀 좋아하는데요. 이제 친구들과 이제 술을 한잔 하고, 그리고 차를 갖고 왔기 때문에 대리기사님을 부르게 되죠. 이럴 때 아마 운전자님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맞춰 놓은 이 시트 포지션을 누군가가 만지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다시 그 시트 포지션으로 맞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도 들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프로필 1, 2번 저장하는 법을 배우셨죠. 저장을 해 놓으신 상태라면 전혀 불쾌하실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게스트 모드에다 아예 누르시고 그 대리기사님께 차 핸들을 들이면 어차피 게스트 모드는 따로 저장이 되지 않는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기사님이 본인이 맞추고 싶은 그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서 운전을 다 하시고 주차장에 도착을 했을 때 고객님께서는 다시 프로필만 원래 설정해 넣었던 걸로 누르시면 모든 세팅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휘발성 메모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거를 빠뜨렸네요. 어떻게 프로필을 이름을 이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화면들이 뜨는데요. 현재 프로필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현재 프로필. 자, 이름 바꾸기 보이시죠? 이름 바꾸기를 누르시고,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와이프 설정 가보겠습니다. 프로필 선택, 프로필 2번을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롭게 지금 바뀌고 있죠. 자, 여기서 이름 바꾸기. 자, 다음은 와이프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고 초기화를 시키실 수도 있고 이 프로필을 복사해서 다른 곳에다가 가져가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MMI 여기 보이시는 이 타일들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화면을 보시면 어떤가요? 굉장히 좀 유추 가능한 이런 버튼들이 여러 개가 보이죠? 예전 차량들은 진짜 누르는 그 물리 버튼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기능을 쓰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화면을 누르면 여기는 설정이고 소스를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라디오나 미디어나 전화 이런 굉장히 간단한 메뉴들은 건너뛰고 바로 내비게이션을 볼 텐데요. 지금 화면이 좀 뭔가 바뀌신 것 같이 보이실 것 같아요. 차량이 A7이었다가 저희가 조금 더 플래그십 모델로 촬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A8으로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차가 비록 A8이지만 A6를 운행하시는 분들도
메뉴의 구성이나 레이아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A8이기 때문에 메뉴가 몇 가지가 추가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스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지도 화면이 떠요.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고, 좌측 하단에 있는 제자리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자, 내가 목적지 검색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목적지를 검색할 수 있는 종류가 좀 다양하죠. 그 다양한 메뉴를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바로 이 좌측 상단에 있는 네모 박스 4개가 있는 버튼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목적지 선택 메뉴가 총 6가지가 나오는데, 지능형 검색은 명칭 검색이고요. 주소 검색은 이런 식으로 도 광역시가 표시가 되어 있죠. 목적지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주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 광역시에다가는 말 그대로 도 광역시를 입력하면 되고, 시군구에는 무슨 시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 광역시. 자, 터치를 하신 뒤에 이렇게 지금 어떤 도 광역시가 있는지 표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일이 찾으셔도 되고요.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돼요. 서울 치면 이렇게 알맞은 글자가 표기가 됩니다. 서울특별시 클릭하고, 자, 이런 식으로 주소 사용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목적지에 대한 경로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하단에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온 거는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주소지라 길 안내를 할 게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소 입력까지 알아봤고, 자, 최근 목적지 즐겨찾기는 다 예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생소한 연락처나 수신된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연락처는 간단합니다. 핸드폰에 연락처를 저장을 하실 때 주소랑 함께 저장을 하셨다면 그 주소를 불러올 수 있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수신된 목적지인데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 아우디 계정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 아우디는 아우디 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정인데요. 아우디 커넥트는 크게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 기능, 그리고 두 번째, 부가 서비스 기능. 이 부가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차량과 같이 연동을 해서 뭔가 다양한 부가 기능을 고객님들이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 중 한 가지 기능이 바로 이 수신된 목적지 기능이에요. 이 수신된 목적지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내가 목적지를 입력을 해서 차량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차가 수신을 받고 목적지로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지금까지 목적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꿀팁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목적지를 찾기는 귀찮고 지도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목적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운동장역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일일이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 종합운동장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목적지가 표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깃발을 누르시면 표시된 경로로 주행하시면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깃발을 X를 하는 게 경로 안내 취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마 많이 설정하실 만한 메뉴는 지도 설정이 아닐까 싶어요. 지도 설정에 들어가시면 위성 지도라고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아우디 커넥트를 이용하시면 이 지도를 위성 지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통인데요. 교통을 클릭을 하시면 이 내비게이션에 그 교통 안내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들이 안 되어 있으면 왜 내비게이션에 그 빨간색으로 되면 막히는 구간, 초록색으로 되면 원활한 구간, 이렇게 교통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체크를 다 해주셔야 그런 안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도 색상인데요. 자동에 놓고 이용하시면 주야간 할 것 없이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니까 자동에다가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본적인 지도에 대한 설정 값이 표기가 됩니다. 뭐 2D, 3D, 그 다음에 교차로 자동 확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폰 앱인데요. 폰 앱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팀앱이나 카카오 내비를 이 화면에 띄워볼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별도로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차량 메뉴입니다. 차량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꽤 많은 메뉴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자, 차량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드라이브 셀렉트라는 설정 메뉴가 있는, 자, 이렇게 드라이브 셀렉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주행 모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터치를 해서 주행 모드를 바꾸셔도 되지만 MMI 디스플레이 하단, 즉 이제 공조기 하단에 보시면 영어로 드라이브 셀렉트라고 해서 별도의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행을 하시면서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주행 모드를 바꾸시면 좀 더 편리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모드들이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효율 모드입니다. 그냥 그 단어 그대로 좀 효율적인 모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RPM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연료 분사량도 적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연료를 좀 세이브하고 싶다 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차감은 이 차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세팅입니다. 이 차량의 원래 주행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자동 모드입니다. 자동 모드를 보셨을 때 굉장히 좀 생소하시죠? 실제로 대부분의 브랜드는 이 자동 모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A3부터 A8까지 모든 차량에 이 자동 모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어댑티브 모드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승차감하고 다이나믹의 주행 모드를 운전자의 운행 스타일에 따라서 이 똑똑한 차량이 운행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승차감으로 갈 건지 다이나믹으로 갈 건지 알아서 조화롭게 섞어주는 모드입니다. 굉장히 편리해서 저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은 다이나믹 모드입니다. 지금 마이크에 이 소리가 제대로 담겼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이나믹 버튼을 누르는 순간 RPM이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차량이 나는 달릴 준비가 됐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 그래픽을 보셔도 이 지금 측면 쪽에 서킷이 보이시죠? 차량이 서킷을 달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 다이나믹 모드를 스포츠 모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죠? 이 다이나믹 모드를 누르시면 스티어링 휠이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져서 묵직한 느낌이 나고 페달의 반응 속도도 굉장히 민첩해지기 때문에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개별 설정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이 주행 모드들을 내가 이 특성을 좀 섞어서 나만의 주행 모드를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이 차트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A8이기 때문에 좀 옵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표기가 되는데 아마 A6 2000cc 모델을 타시는 분들은 주행하고 스티어링 휠만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행은 효율적으로 아주 RPM을 별로 안 쓰면서 주행을 하고 싶은데 보통 효율 모드를 누르면 핸들이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하지만 나는 핸들만 좀 스포츠, 무겁게 쓰고 싶다 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조화롭게 나만의 주행 모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예측 효율 지원 시스템입니다. 연비 팁을 클릭을 하시면 연비 팁, 뭘까요? 연비 팁. 말 그대로 연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차량이 운전자한테 팁을 줄 수 있는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주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좀 많이 받겠죠. 그러면 여기에 문구가 나옵니다. 창문을 닫으시면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선루프를 닫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비 팁을 줄 수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켜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모드는 드라이브 셀렉트가 효율로 돼 있어야 연비 팁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트입니다. 지금 이 차가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시트 마사지 기능도 있는데 아마 기본적인 대부분의 차량들은 여기 보시면 운전자 시트 엔트리 보조 시스템이라고 이거 하나만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동을 껐을 때 내리시기 편하게 시트가 뒤로 밀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체크를 해 놓으시면 타고 내리실 때 좀 편하시겠죠? 다음은 에어컨입니다. 사실 이 에어컨 메뉴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조작을 하시는 것보다 단축키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명 및 시야.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모드에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실외등이 있고 실내등이 있죠. 실외등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메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좀 이 메뉴에 좀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보통 출고차들은 이게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ON을 해주시면 고객님께서 문을 여실 때 도어 손잡이 부분에 라이트가 들어와서 사실 익스테리어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미적으로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손잡이를 잡기도 좀 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을 잠그실 때도 일정 기간 동안 라이트나 아니면 뒤에 테일 라이트가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 혹은 사용자의 앞길을 일정 시간 동안 밝혀주는 거죠. 이러한 재미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ON으로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동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야간에 고속도로로 주행을 하고 계신데 전방에 차가 하나도 없다면 상향을 켜고 싶으시죠. 그럴 때 알아서 상향을 켜주는 시스템이 이 차에 들어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카메라가 앞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전방에 차가 없다면 자동으로 상향을 켜주는 기능이 바로 이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인데요. 그 작동 시간을 일찍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보통 할 건지 아니면 늦게 켜지게 할 건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하이빔 어시스트 이제 세부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이 차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우디 A8입니다. A8이죠.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 있어요. 이 레이저 라이트가 이제 켜지게 할 건지 꺼지게 할 건지 이런 하이빔 어시스트에 대한 설정을 이쪽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스티어링 휠 왼쪽 레버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버리면 이 클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라고 켜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이빔 어시스트를 활성화시키는 레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만한 메뉴인데요. 실내등입니다. 이 실내등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기본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컬러들은 화이트, 그 다음에 메리타임, 그 다음에 솔라, 임펄스, 비전, 뭐 카브리에 이렇게 여러가지 색상들이 기본적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데요. 아우디는 조명이 굉장히 유명하죠. 개별 설정에 들어가시면 900가지 색상 조합이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표면의 색상은 저는 뭘로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의 컬러는 초록색으로 하고 싶은데 라인 등 이렇게 지금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나는 보라색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 컬러를 조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라인 등 30가지, 실내등 30가지 하면 토탈 900가지 조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내가 색상 조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는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단축키로 저장이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공조기 상단 쪽에 단축키 버튼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 버튼을 쓰셔서 내가 취향이 바뀔 때, 기분이 바뀔 때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레인 센서입니다. 이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레인 하니까 이 차선 이탈, 그 레인, 그 차선에 의한 그 레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에 대한 레인입니다. 김태희 남편분 아시죠? 정지윤 이분. 네. 그 비에 대한 내용인데 우적 감지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가 왔을 때 와이퍼를 자동으로 켜줄 건지 꺼줄 건지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와이퍼를 오토에다 위치를 해 놓으셔야 이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뭐 자동으로 이 주차 보조 시스템 삐삐 소리 나는 이 경고음이 활성화 될 건지 이런 좀 다양한 뭐 볼륨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객님께서 직접 설정하실 수 있는 메뉴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안전하고 관련된 메뉴인데 이것도 별도의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설정 및 장비에서는 스티어링 휠 버튼 지정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시죠? 이 스티어링 휠 우측에 보시면 별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한 기능으로 쓰고 싶은지 물어보는 단축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핸들 열선도 있고 카메라 보는 기능도 있으니까 고객님 취향에 따라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앙잠금 보시겠습니다. 중앙잠금 보시면 잠금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표기가 됩니다. 간혹 가다가 출국 고객님들 중에 나는 분명히 문을 잠갔는데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아요 했을 때는 이쪽 메뉴에서 설정을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미러 접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통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런 레이아웃으로 세팅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메뉴 체크박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좀 생소하시죠? 바로 이 타이어의 공기압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적게 차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메뉴입니다. 차량마다 좀 상이하기는 한데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규화가 되어 있어서 네 바퀴의 공기압이 이런 화면에 무조건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고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차량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 현재 이 차는 A8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어 압력 시스템이 네 바퀴가 그때그때 보이는 반면에 뭐 A6 차량 뭐 기본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압력이 네 바퀴가 모니터링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이어 압력 저장이라는 메뉴 보이시죠? 그러니까 타이어 압력의 그 기준점을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바퀴가 돌아가겠죠. 그때 내가 저장되어 있는 값보다 뭐 기준치에서 벗어난다, 너무 공기압이 적은 것 같다 했을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지는 않지만 계기판에 타이어 압력 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이때는 타이어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바람만 빠졌다면 바람을 다 보충을 하신 뒤에는 다시 기준점을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안전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겠지만 오일 레벨 이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오일의 레벨이 정상인지 아닌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사실 예정 차량들은 일일이 본넷을 열어서 엔진룸에 있는 디스틱 게이지를 보고 지금 기름이 오일이 얼만큼 있나 이렇게 보고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전자식으로 오일의 레벨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 및 정비까지 다 받고 차량 메뉴는 이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자, 다음은 MMI 설정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MMI 설정에서는 사실 고객님께서 직접 사용하실 만한 메뉴는 크게 한 두 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및 밝기입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이라면 이러한 메뉴가 아마 있을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높이, 그 다음에 밝기, 아니면 디스플레이의 회전을 이쪽에서 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이 메뉴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하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단축키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설정을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버추얼 콕핏입니다. 버추얼 콕핏의 레이아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먼저 클래식, 그 다음에 다이나믹,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 나는 이 클러스터 계기판에 뭔가 다른 부가 정보를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뭐 어떠한 부가 정보를 내가 넣을 건지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행 효율에다가 놓으니까 운전할 때 별도로 트림 모니터로 보지 않고 바로 연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MMI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마 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이 터치의 감각, 햅틱 피드백이 온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아우디 차량은 굉장히 운전자의 심리적인 안정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운전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언가 터치를 해야 될 때 나한테 반응이 안 오면 이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우디는 피드백을 줘서 지금 버튼이 제대로 눌렸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진동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피드백을 약하게 할 건지 강하게 할 건지 뭐 중간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정할 수가 있고요. 나는 피드백이 싫다 했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끄셔도 되고, 나는 청각 피드백, 소리도 듣기 싫다 했을 때 다 오프를 해 놓으시면 그냥 스마트폰처럼 그런 터치감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MMI 설정에서 많이 사용하실 만한 메뉴는 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여기 기본 설정 복원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차의 메모리에 기록된 그 설정 값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걸 초기화하고 싶다 하시면은 모두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세팅이 전부 다 초기화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특정 부분만 초기화를 하고 싶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를 초기화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블루투스에 해당한 그 기능만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가끔 쓰실 만한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움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고객님께 도움말을 줄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뭐 작동 팁이라든가 구성 마법사, 이 MMI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도움말까지 보셨고, 다음은 이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이 사람 모양 조금 낯익지 않으신가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 모양하고 동일한 버튼입니다. 그래서 아우디 MMI에는 사실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버튼들이 꽤나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를 연결해 놓았다면 핸드폰에서 오는 메시지를 이 화면에서도 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MMI 디스플레이 이 정보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하단에 있는 공조기라든가 360도 서라운드 3D 카메라라든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조창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버튼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차량은 아우디 A8이기 때문에 리어 선블라인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 A6도 기본적으로 컴포트하고 프리미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프리미엄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있죠. 컴포트에는 이 버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버튼 혹은 이 한 가지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버튼입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버튼은 스타트 앤 스탑 버튼입니다. 아마 스탑 앤 고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 기능하고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빨간색으로 놓으면 신호 대기 중이나 정차 시에 시동이 별도로 꺼지지 않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단축키 버튼입니다. 단축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단축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실내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나 혹은 연락처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아까 실내등을 저장을 했었죠. 차량에 들어가서 조명 및 시야에서 실내등을 길게 꾹 눌렀더니 팝업이 뜨면서 단축키로 저장 문구가 나왔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실내등이 표시가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거는 이렇게 단축키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칸이 다 차도 옆으로 넘겨서 다음 칸에 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단축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입니다. 이렇게 뭔가 유리창 모양의 I라고 써 있는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높이나 밝기 혹은 회전 등을 여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도 하나의 꿀팁인데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문들이 좀 곳곳에 묻어 있어요. 자, 너무 이쁜 디스플레이이긴 한데 이런 지문들이 묻게 되면 아무래도 빨리 좀 지우고 싶죠. 그래서 아우디에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화면 청소 모드인데요. 여기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위에 상단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그런데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버튼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자, 이럴 때는 아우디에서 정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 킷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프레이인데요. 이 스프레이의 기능이 조금 있어요. 자, 열어서 칙칙 뿌리고 여기가 지금 스웨이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닦으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지고요.
나는 스프레이까지는 필요 없다 하셨을 때는 이 클리너가 또 따로 있습니다. 천으로 된. 잘 보시면 아우디 마크도 여기 써 있어요. 네. 이렇게 지우셔서 이제 쾌적한 상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길게 누르면 이렇게 원상복구가 되면서 깔끔한 화면으로 또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상단에 있는 다축키들은 다 보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조기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온도 조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온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누르신 다음에 올리고 내리시면 이렇게 온도 조절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화살표 모양을 클릭을 해서 바람의 조합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래로 나올지 위로 나올지. 자, 그리고 여기 바람개비 모양 보이시죠? 클릭을 해서 바람의 세기를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빨리빨리 바람의 세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오토 버튼인데요. 오토 버튼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도를 20도로 설정을 해놨죠. 이 상태에서 오토 버튼을 누르면 현재 실내 온도가 20도가 될 때까지 공조장치가 가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차량 대부분의 아우디 차들은 4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뒤에도 좌측 우측으로 4가지 구역을 독립적으로 에어컨 온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 메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건 운전자 쪽 기준이고, 동승석에서 이렇게 풀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온도가 따로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나는 운전자 기준으로 조금 합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시트와 시트를 잡고 드래그를 하시면 싱크 온 보이시죠? 이때부터는 다시 합쳐져서 움직이고, 나는 이렇게 쓰는 거는 좀 오히려 좀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냥 버튼을 누르고 싶어요 하셨을 때는 가운데 점 3개 보이시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공조장치의 토탈 기능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싱크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도 아까 손가락 모으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싱크 버튼을 누르시면 같이 운전자랑 합쳐져서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 버튼을 누른 김에 여기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오나이저 버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고 무언가가 분사가 되는 그런 아이콘이 있는데,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먼저 이 에어벤트에서 음이온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먼지랑 흡착을 해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일종의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공기청정 개념이죠. 하지만 공기청정기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오염된 공기를 흡입을 해서 새로운 공기가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바닥으로 가라앉혀서 이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디퓨저 모양인데, 원래 저희 출시 계획에는 이 디퓨저, 그러니까 공기 이제 향기가 나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급화 전략을 앞세워서 이제 샤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증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샤넬은 가방도 만들지만 사실 향수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는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옥시 가습기, 청정기, 그 세척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거? 네, 그 옥시 사건 때문에 이제 인증을 받을 때 화학성분 기호표를 정확히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인증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샤넬의 그 화학성분 기호표를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들만의 사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인증에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열선 핸들 버튼인데, 이거는 아까 저희 별표 단축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자, 핸들 열선, 싱크도 설명을 드렸고, 자, 아우디는 뒷사람까지 배려를 합니다. 리어 모드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이러면 모드가 리어 모드로 바뀌면서 뒷자리의 온도 조절을 좌우측을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주 내 사랑하는 집사람이 자고 있는데 좀 추워 보인다 했을 때는 여기서 열선 시트를 이렇게 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는 에어컨 혹은 히터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여기 오프 버튼, 리어 오프를 누르셔서 뒷자리는 켜고 나가 보겠습니다. 앞자리만 켜져 있는 상태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기능이 좀 많죠. 자, 오프는 다 아실 것 같고 AC 맥스, 에어컨을 최대로 튼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재미난 건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를 여기 점 3개 양 옆에 내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죠. 자, 나는 지금 현재 이오나이저로 되어 있는데 나는 사실 싱크 버튼을 훨씬 많이 써요. 하신다면 싱크 버튼을 길게 누르시고, 지금 여기 움직이죠, 이렇게 싱크가. 이거를 이 좌측에다가 놓으면 싱크가 바뀝니다. 싱크로. 아까는 이오나이저 버튼이었죠. 저는 오프 버튼을 쓰지 않아요. 저는 핸들 열선을 쓸래요 하신다면 열선을 길게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버튼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을 개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양쪽으로는 열선 시트가 3단씩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통풍 시트도 이렇게 3단씩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재미난 게 있는데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둘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내가 두 개 다 켜고 싶을 때가 사람이 살면서 분명히 한두 번쯤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좀 젖어 있는 상태인데 춥기는 한데 말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둘 다 켜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에도 기능이 또 생겼습니다. 에어컨 빨강색으로 놓아져 있다면 그냥 100% 온이 된 상태고, 한 번 더 누르면 에어컨 에코라고 뜹니다. 이때는 에어컨 컴프레셔에서 사용하는 이 전력의 량을 조금 더 낮게 씀으로 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기순환, 내기순환 버튼도 한번 누른다면 오토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실내에 이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이 실내 공기를 감지하는 센서가 차량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아서 내기순환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내기순환, 외기순환을 해야 할지 자동적으로 이 차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수입차들은 만약에 내기순환으로 해 놓으려면 무조건 공조기가 켜져 있어야 돼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프에 놓고 내가 내기순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공조기가 무조건 켜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의 사실 안전을 생각한 기능이에요. 이제 왜 그러냐면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이 차량 안에 머물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졸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럽 사람들, 특히 이제 뭐 독일 3사라 하죠. 아우디, 뭐 벤츠, BMW도 있는데 이 차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MMI 설명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드라이브 셀렉트 버튼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모드를 이쪽에서 변경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콘은 차량이 뭔가 미끌리는 느낌이 있죠. ESC 기능을 오프할 건지 아니면 온을 할 건지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ESC는요,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컨트롤의 약자로 이제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이제 켤 건지 끌 건지 하는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끄지 않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버튼을 눌러서 오프를 했다면 노란색 경고등이 차량 계기판에 점등이 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상등은 이쪽에 있고, 자, 이 버튼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앞유리의 성에를 제거하는 버튼, 그리고 요거는 뒷유리 열선을 이용해서 뒷유리의 성에를 제거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차 카메라 기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한번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표시가 됩니다. 사실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후진에다가 기어 레버를 가져다 놓으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자, 3D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 차의 위치를 360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확대, 축소도 가능하고, 저는 좀 놀랬던 부분이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볼게요. 브레이크 등 들어오죠. 후진해 놓을게요. 후진 등 들어오죠. 그리고 너무나 재밌는 게 비상등을 켰어요.
방향 지시등 전부 다 따로따로 들어오죠. 실제로 개발자들이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대요. 노력을 엄청 했다고 합니다. 확대 축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차를 많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아우디 차들이 디자인 언어가 로우 앤 와이드, 그러니까 전폭이 굉장히 경쟁 모델 대비해서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소한 지하 주차장을 내려갈 때 바퀴가 긁히진 않을까 하고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때 이 화면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제가 운행을 살짝씩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램프라고 가정을 해보면 거기서도 분명히 유도선들이 표시가 될 겁니다. 아니면 벽이 보인다던가, 그렇죠? 그때 내가 핸들을 꺾는 각도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기가 돼요. 핸들 꺾이는 각도가. 그래서 내가 핸들이 얼만큼 꺾였는지도 표기가 되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바퀴가 긁혔는지 안 긁혔는지 보시면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이런 주차 카메라 시스템이 시속 10km 혹은 15km가 넘어가면 이 화면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속 30km까지 이 화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신 분들 계세요. 이거 그래픽인데 어떻게 믿어요? 나는 진짜 카메라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아우디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측 화면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빨강색으로 가이드라인이 4등분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전방을 누르면 전방 카메라, 핸들을 돌리면 카메라도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 터치를 하면 광각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4분의 2 지점을 누르면 보이시나요? 바퀴가? 앞차축에 바퀴가 보여지기 때문에 연석 있는 데 사이에 주차하실 때는 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 4분의 3 지점을 누르면 뒷차축이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핸들이 돌려도 사실 달라지는 점은 없겠죠. 뒷바퀴 조향은 안 되는 차니까요. 자, 그리고 4분의 4 지점을 누르면 이제 후진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같이 움직이고, 두 번 터치를 하면 이렇게 광각으로 커집니다. 근데 나는 이거 말고 이 3D 이 360도 탑뷰를 좀 크게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나머지 버튼들은 아까 보셨던 화면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3D는 사실 버튼이 이렇게 얼짱각도 버튼들이 있는데 이거보다 손으로 하시는 게 훨씬 빠르겠죠? 자, 여기서 유용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후방 카메라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브랜드는 이제 후진을 할 때 후방 카메라가 아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후진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 타입, 그러니까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차들은 당연히 장점으로는 노출형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이 되진 않겠죠, 카메라가. 그런데 단점으로는 아주 한겨울철에는 카메라가 얼어붙어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후방 카메라는 아무래도 좀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기능이다 보니까 노출형으로 빼놨어요. 그런데 노출형으로 빼놓으면 또 단점이 있죠. 바로 카메라에 오염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우디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이런 레이아웃을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후진에다가 한번 놔볼게요. 후진 기어 놓고 점 3개를 누르면 후방 카메라 청소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워셔액이 카메라를 청소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완전 깨알 꿀팁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표기가 되면서 단계를 3단계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최대치, 안전을 최대에 놓을 건지, 아니면 기본에다가 설정을 할 건지, 아니면 개별 설정을 할 건지, 이렇게 온오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 기능이 최대에다 놓으면 좋은 거지 이거를 뭐 기본에다가 놓고 개별 설정을 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전 기능을 최대에다 놓게 되면 지금 이쪽에도 교차로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이게 되죠. 물론 굉장히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내가 후진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교차로에서 내가 선회를 하고자 할 때
마주오는 차량이나 뒤쪽에 있는 차량이나 물체가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정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뭐가 차가 지나가거나 물체가 지나가는 것도 운전자는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는 인공지능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버리게 됩니다. 물체가 감지가 됐으니까. 나는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게 되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바로 개별 설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차트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이쪽에서 교차로 보조 시스템을 따로 온오프를 할 수도 있고요. 사이드 어시스트라고 해서 사이드 미러 쪽에 이제 차선 변경을 할 때, 그럴 때 노랑불로 점등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기능도 나는 솔직히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끄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조작성입니다.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러한 안전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안전 기능들을 온오프 하기 위해서는 특정 메뉴로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서 기능을 온오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러한 기능이 안전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서 즉각적으로 설정 값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설정을 하실 때 특히 운행 중이시라면 절대 놀라시지 마세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최대에 있다가 개별 설정으로 설정을 바꿀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강색으로 빠밤 하면서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차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차가 운전자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고객님 세팅값 지금 변경 완료했습니다. 그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확인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보신 영상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저희 코오롱 아우토 유튜브 채널엔 다양한 컨텐츠와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들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